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기초 다루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요, 자, 액세스, 여러분들이 엑셀은 좀 많이 뭐 들어보시기도 하고 좀 다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액세스를 갖다 처음 또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기초 따라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액세스 기초 따라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액세스가 이제 뭐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DB라고 얘기하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DBMS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 바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액세스 프로그램은 엑셀보다 사용을 해본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액세스 기초 따라하기를 통해서 커말 1급에 나오는 액세스의 테이블, 쿼리, 그 다음에 폼 보고서를 만들어 보면서 전반적인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DB를 갖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세스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 기초 실습을 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순서를 보시면 총 4개의 작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테이블 만들기, 두 번째 쿼리 만들기, 세 번째 폼, 네 번째 보고서 만들기, 이렇게 4개의 작업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처음에 해야 할 내용이 이제 테이블 만들기예요.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곳이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곳 있죠? 그런 저장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테이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이런 표를 갖다가 우리가 테이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표의 형태로. 우리 뭐 여기다 이름, 국어, 영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넣었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이게 바로 테이블이다. 그런 테이블을 갖다 만드는 것.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뭐가요? 테이블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있어야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 만들기라는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지 2번, 3번, 4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액세스 파일 만들기라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액세스에서 파일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새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 만들기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네요. 여기 부분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죠. 파일 이름 나와 있고요. 파일은 보면 ACCD라고 확장자가 붙어 있죠. 여기다 파일 이름을 적어 줄게요. 자, 파일은 뭐라고 하죠? 액세스 연습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액세스 연습. 자, 그리고 만들기. 자, 그러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테이블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이름 학생이라고 테이블을 갖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테이블 만들기 있죠. 자, 테이블 이름은 학생이고요. 자, 학생 테이블에는 뭐가 있다? 학번과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번은 뭐 21001부터 이렇게 6번까지 있고요. 이름들 들어가 있고 나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우리가 학번을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기본 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돼 있고,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숫자, 이름은 문자 형식, 나이는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쭉 가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보시면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기에서요, 디자인 보기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디자인 보기. 우리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디자인 보기라고 하고,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와 있죠. 테이블은 뭐라고 그랬죠? 학생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테이블 1 대신 학생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학생.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학생이라고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열쇠 모양이라고 기본 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기본 키. 자, 기본 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갖다 구분할 때 쓰는 키, 항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학생들의 자료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키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본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료가 많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번, 이름, 나이, 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키가 있는데, 그런 키를 갖다 뭐라 그런다? 기본 키. 그러니까 학번을 가지고 그 학생의 자료를 뭐 추출하겠다, 또는 뽑아내겠다, 검색하겠다, 정렬을 해놓겠다, 그죠? 그런 키를 만들어 놓겠죠. 그게 이제 바로 기본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드 이름 보시면 뭐라고 한다? 학번이다 라고 넣어주겠습니다. 학번. 학번을 기본 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본 키는 여러분들 중복되면 안 돼요. 기본 키라는 것은 어떠한 고유 레코드 자료를 갖다가 구분할 때 쓰는 필드이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학번을 주는데 그 학번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죠. 자, 그래서 학번을 기본 키로 하고요. 번호요 데이터 형식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학번의 데이터 형식은 여기 보시면 숫자로 돼 있다라고 돼 있죠. 숫자. 여기 보시면 숫자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이름. 자, 이름은 데이터 형식은 뭐라고 그런다? 텍스트, 뭐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짧은 텍스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이요. 나이는 숫자 데이터 형식이야겠죠. 여기 숫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학번, 이름, 나이 세 개의 필드를 갖다가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죠. 테이블을 저장해야 합니다. 예라고 해주세요. 자, 그럼 저장이 됐겠죠. 자, 그리고 학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번을 21001, 그리고 옆으로 옮겨서요, 이름 윤영수, 나이 31살. 자, 이런 식으로 21002, 그 다음에 이민지 28, 21003, 베일수 이렇게요 24, 21004, 강동원 27, 21005가 되겠죠. 이세준,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1006이요. 김세돌 이렇게 되겠죠. 32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자, 학생 테이블에 이렇게 학번과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이걸 레코드라고 그래요. 밑에 보이시면 나와 있죠. 레코드가 총 몇 개다? 6개 중에 6개다. 그러니까 6개의 레코드. 레코드라는 것은 이렇게 필드, 항목이 여러 개 모이면 그걸 레코드라고 그러죠. 레코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보기고, 디자인 보기는 우리가 수정할 때 쓰는 보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학생 테이블. 이거 닫을 때는 학생 테이블에서 이 탭에서요. 오른쪽 닫기라고 하시면 닫힙니다. 보이시죠? 없어진 거. 자, 열 때는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립니다. 이렇게. 자, 됐죠, 여러분들? 학생이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블 이름, 수강 등록이라고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네요. 자, 수강 등록 테이블에는요, 보면 학번이 있고요. 그죠? 여기 학번이 있고, 수강 등록하는 테이블인가 본데요. 그죠? 학번, 과목, 강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01이라는 학번을 가진 학생은 국어라는 과목이고, 강의실은 101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학번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과목, 강의실을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얘기죠. 필드명은 3개, 학번이 있고, 숫자, 과목, 문자, 그죠? 강의실, 숫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수강 등록 테이블이죠? 수강 등록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수강 등록 테이블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자, 내가 테이블 하나 만들겠다. 만들기 위해서 여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 클릭. 자, 아까처럼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뭐라 그랬죠? 수강 등록. 자, 수강 등록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수강 등록.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3가지 필드가 들어가 있어야죠. 학번, 과목, 강의실. 자, 학번.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학번에 아까 우리 열쇠 모양의 기본키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지금은 학번에 기본키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학번의 기본키를 갖다가 없애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왜 기본키를 없애는지 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밑에 설명. 자, 여기서 기본키를 갖다가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 속성 예 중복 불가능이 지정이 된다. 데이터 입력 시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키나 인덱스 속성에서 예 중복 불가능이 설정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키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복된 값이 뭐한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키라는 걸 갖다 설정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키는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유한 값이 또는 널값, 비어있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강 등록에서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이 학번이라는 게 기본키로 설정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여기 보시면 학번이 21001, 여기 21001 두 개가 있죠.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이 과목을 국어라는 과목 또는 영어라는 과목을 갖다가, 그죠? 2개의 과목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번이 2번, 3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키 설정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키 설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중복된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에 중복 불가능 인덱스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번에다가 기본키 설정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과 강의실이라는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자, 과목은, 자, 학번은요, 이거 숫자 데이터, 과목은 짧은 텍스트, 강의실이요. 강의실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강의실 숫자. 자, 이렇게 3개의 필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3개. 그리고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겠습니까? 예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오른쪽 닫기. 자, 우선 2개의 뭐를 만들어 봤다?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는 이렇게 학생에 대한 6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수강 등록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 우선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입력하지 않고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 수강 등록 데이터 입력 전에 학생 테이블과의 뭐를 갖다가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관계 설정하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관계라는 것은 두 개의 테이블을 뭐한다?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대요. 이렇게 관계라는 건 연결을 시켜 놓는다. 관계 설정한다. 자, 수강 등록 테이블. 자, 수강 등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중 학번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만 입력이 되어야 한다. 그죠? 내가 수강 등록이라는 테이블을 아까 만들었죠. 수강 등록. 거기서 이제 수강 등록을 하는데 이 학번을 입력을 하죠. 학번을 입력하는데 이 학번은 어디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만 입력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만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없는 학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강 등록 시 학번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에 학생만 수강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 시 다른 테이블의 값을 조회해서 조회하는 테이블의 값만이 입력하고자 하면 관계를 설정하면 어떻게 한다?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내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갖다 이렇게 조회해서 그 값만 입력되도록 연결을 시켜 놓는 게 바로 관계 설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S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저장한 다음에 각 테이블의 필드, 항목이라고 그러죠. 항목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XS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방지한다. 어떤 걸 함으로써요?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또 여러 개의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를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관계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우리 XS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표시가 나오고 수강 등록 학생 두 개의 테이블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걸 연결할 때는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여기 수강 등록 테이블 있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수강 등록이라고 테이블, 학생이란 테이블 만들었죠. 거기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같은 필드를 가진 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여기 두 테이블에서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어떤 공통적인 게 있어야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고 보이시죠? 관계 클릭하시고 수강 등록 더블 클릭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죠?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닫기 두 개의 테이블이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겠다. 자, 그러면 학번의 테이블을 또는 여기에 있는 학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이쪽 학번으로.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관계 편집 창이 뜹니다. 자, 보이시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겠다. 뭐를 통해서? 학번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은 항상 참조하는데 무결성 결점이 없게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학번에 1, 2, 3이라고 데이터가 있으면요, 여기에도 똑같이 1, 2, 3이 있게 만들어 놓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관계는 일대 다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학생 테이블의 학번은 하나만 들어가 있겠죠. 학번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요. 자, 수강 등록 테이블의 학번은 다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죠. 학번이 아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대 다관계.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걸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번이 바뀌면 여기 있는 학번도 같이
업데이트 되게 하겠다. 변경되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체크하시면 여기 있는 학번을 삭제하면 여기 있는 학번도 같이 삭제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걸 이용하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만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고 만들기. 자,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관계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연결선이요. 일대 다관계다 해가지고 기본 키 있는 부분에는 항상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중복된 값이 없고 항상 하나의 값만 들어가 있다. 여기는 뭐다? 여러 개의 값이, 그러니까 학번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대 다 관계를 갖는다라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닫기, 그리고 이 관계의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얘라고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두 개의 테이블이 뭐를 학번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계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수강 등록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폼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이블하고 관계라는 걸 갖다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만들어 볼게요. 폼. 수강 등록 테이블을 열어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테이블을 열어서 직접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 봤죠. 근데 이제 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폼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데, 폼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맨 밑에 줄에 폼을 통해서 어떤 자료의 입력과 수정,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폼이라는 거는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조회 등을 갖다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 그걸 갖다가 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바인딩된 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폼에도 이제 바인딩된 폼, 바인딩되지 않는 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인딩된 폼은 테이블 또는 쿼리 같은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결된 폼이다. 어떠한 테이블에 직접 연결돼서 내가 그 폼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테이블로 곧장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는 거죠. 바인딩되지 않는 폼은 그냥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폼을 갖다가 바인딩되지 않는 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폼을 갖다가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죠. 왼쪽에 탐색창에서 수강 등록 테이블을 클릭하고 만들기에서 폼을 갖다 선택한다. 자, 그래서 폼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수강 등록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 수강 등록 테이블에다 이제 자료를 갖다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수강 등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만들기 가서 여기 폼이라고 있죠. 폼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이세요? 수강 등록 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이제 이 폼을 갖다 한번 보기에서 보면 폼 보기라고 해가지고 이 디자인 보기는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디자인 보기, 폼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서 보기에서 폼 보기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 틀 나와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위에 우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데이터들을 여기, 자, 수강 등록 폼에 이러한 수강 등록 테이블이 있었죠. 거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이 자료를 갖다 입력을 해볼게요. 학번 21001,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과목 국어다 라고 되어 있죠. 국어, 과목은 국어, 강의실은 101,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엔터 키 치니까 이렇게 또 빈 폼이 나오는 거 보이죠? 빈 화면이, 거기서 21003 두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자료 있죠? 그리고 엔터 키 치고요. 밑으로 내려가죠. 국어, 그 다음에 엔터 103,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까지 넣었죠. 세 번째는 21002죠. 21002, 그 다음에 엔터키 쳐가지고 뭐한다? 국어. 또 강의실은 102다 라고요. 그 다음에
21004 21004 국어요. 강의실은 101. 그 다음에 21005 이렇게 되어 있죠. 21005 과목은 국어, 강의실 101. 자, 그 다음에 21006이죠. 21006 엔터. 과목은 수학, 그리고 엔터. 강의실은 201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21003이죠. 21003 엔터. 과목은 뭐였죠, 여러분들? 수학, 그죠? 그리고 201 강의실이죠. 그 다음에 21004네요. 21004 그리고 과목은요 수학이죠. 그리고 엔터. 강의실은요 201로 돼 있죠. 201. 자, 그리고 학번 21002죠. 21002. 자, 21002고 엔터요. 자, 21002 과학이죠. 과목은 과학. 그 다음에 엔터키 쳐가지고 302 강의실, 그죠? 그 다음에 학번이 21001이죠. 21001. 과목은요 영어죠. 자, 그리고 학번은 403이죠. 403 엔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21002 그죠? 여기 21002라고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요. 제가 21 학번을 21009라고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403 이렇게 넣었어요. 엔터키. 자, 엔터키 치니까 이렇게 나오죠. 학생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확인. 자, 학생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21001부터 21006까지 밖에 없죠. 근데 21009를 넣었었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관계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닫기. 그죠? 21009는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21002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자,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 테이블에 학번을 조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엔터. 마지막 자료 넣겠습니다. 21005 21005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302. 자, 이렇게 해서 총 여기 보이시죠? 밑에 13개의 레코드를 갖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게 레코드죠. 요 행 총 13개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뭐를 통해서요? 이렇게 수강 등록 폼을 통해서. 자, 그리고 닫아볼게요. 수강 등록 폼 오른쪽 닫기. 저장하겠냐? 예. 이름은 뭐라고 한다? 자, 이름 이렇게 해서 쭉 넣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수강생 등록 폼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은 수강생 등록. 자, 그래서 확인. 보이시죠? 수강생 등록이라고. 자, 이 폼이라는 것은 어떤 화면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이렇게 총 12개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화면 틀이에요. 자, 아시겠죠? 얘를 통해서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입력 또는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닫기.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폼까지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요. 폼을 갖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수강생 등록 폼은 수강 등록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강생 등록 폼을 통해서 입력되는 자료들은 어디에? 수강생 테이블에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폼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자, 이제 쿼리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 알겠죠? 쿼리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쿼리요. 여기서 쿼리란 무엇이다? 여러분들 쿼리라는 것은요, 복수 개의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필드만을 추출해서 우리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그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필드만을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A와 B와 C라는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필드만을 추출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갖다 또 생성하고 싶다. 그런 걸 뭐를 통해서 쿼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추출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쿼리를 통해서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이 필터한다는 말이 뭐죠? 필터링 한다는 말이 추출한다는 거죠. 어떤 조건에 내려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갖다 우리가 추출하는 걸 필터링 한다고 그러죠. 필터링을 하여서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찾으려는 경우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요약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작업. 첫 번째로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 두 번째는요,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요약하는 경우. 세 번째는요, 최신 데이터를 반복해서 검토하는 등 데이터의 어떤 관리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쿼리를 갖다가. 자, 보시면 그래서 쿼리 만들기 있죠. 수강 등록 테이블에는 수강 등록이라고 아까 테이블 있죠. 거기에는 학번과 과목과 학번, 과목, 강의실이 있다. 학번, 과목, 강의실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수강 등록. 그리고 이름, 나이 필드는 없다. 그죠? 이름하고 나이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그죠? 학생 테이블에서는요. 학번, 이름, 나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과목과 강의실 필드는 없다.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는 그죠? 과목하고 강의실 필드는 없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필드만을 추출해서 수강 학생 등록이라는 쿼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수강 학생 등록이라는 데이터를 갖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본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그 필드를 뽑아 가지고, 자, 그래서 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작업 순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밑에 작업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순서는 여러분들, 자, 여기 만들기 있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그래서 창뜨면요, 수강 등록 학생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만들기 있죠. 자, 쿼리 디자인이라고 클릭하시고, 자, 쿼리 디자인 하시면 테이블 표시 나오죠. 수강생 등록, 수강 등록이라고 하고요. 학생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닫기.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테이블을 갖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 나이를 더블 클릭해서 아래 필드에 추가해라. 학생 테이블에서, 자, 학생 테이블에서 여기 학번 더블 클릭하세요. 밑에 추가되는 거 보이죠? 이름 더블 클릭 들어가고요. 나이 더블 클릭, 학번, 이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수강 등록 테이블에서는 과목과 강의실을 더블 클릭해서 과목과 강의실. 자, 그래서 여기서 과목이라고 그랬죠. 수강 등록 테이블에 과목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강의실 더블 클릭 이렇게. 자,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학번, 이름, 나이, 과목, 강의실.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에서 항목들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 결과 실행을 갖다가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본다. 자, 여기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 여기 실행이라고 있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자, 어떠세요? 학번, 이름, 나이, 과목, 강의실이 쭉 나오죠. 학번 21001이라는 사람이 윤영수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31살, 과목은 국어다. 그 다음에 강의실은 101 강의실이다. 자, 어때요? 두 개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가 생성을 했죠. 뭐를 통해서? 쿼리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 봤고, 이걸 갖다 이제 저장을 하라고 돼 있죠.
저작은 수강학생 등록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저장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수강학생 등록 수강학생 등록이라는 쿼리를 만들겠다. 확인. 자, 여기 보이시죠? 쿼리 만들어진 거. 자, 오른쪽 닫기 할게요. 닫기. 자, 보이시죠? 수강학생 등록. 자, 수강학생 등록은 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쿼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주애라든지 데이터의 조작,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어떻게 쿼리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쿼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만들기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자, 리포트, 보고서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를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화면을 만드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쇄하기 위한 화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들기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자, 한번 그리고 수강생 등록이라고 요 쿼리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여기 보시면 보고서 마법사라고 여기 있죠. 보고서 마법사. 이걸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보고서 마법사라고 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테이블이나 쿼리. 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쿼리라고 아까 만든 거 있죠. 쿼리.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내가 이제 사용 가능한 필드. 나 이런 걸 갖다가 쓰겠다라고. 자, 학번, 이름, 나이, 과목, 강의실. 자, 여기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죠? 빼고자 할 때는 이렇게 다시 빼주시면 되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 다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자,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겠느냐. 뭐 학번, 이름, 나이가 있고 과목, 강의실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겠느냐. 그죠? 자, 그래서 수강 학생 테이블을 갖다 기준으로 수강 등록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자, 여기 학생 테이블 기준으로 이렇게 학번, 이름, 나이 나와 있고 과목, 강의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할게요. 다음 그룹을 묻겠다. 자, 여기서 뭐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묻겠다. 학번을 가지고 묻겠다. 자, 학번. 그리고 여기 학번이라고 돼 있죠. 자, 단추. 그러면 학번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고요. 학번별로 묶어서 표시하겠다. 다음. 자, 정렬하겠다. 뭐를 가지고 정렬을 시키겠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 강의실을 가지고 정렬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오름차순. 여기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뭐 1, 2, 3, 4, 5, 6 이게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은 거꾸로 해요. 큰 것부터 작은 걸로 19, 87.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냥. 다음. 자, 보고서 모양은 뭐 이렇게 단계 블록 세 가지 있는데 그냥 기본값 쓸게요. 이렇게 단계, 용지 방향, 세로. 다음. 자, 보고서 이름. 보고서 이름은 뭘로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이름은 수강학생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강학생 등록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보고서 이름은 수강학생 등록. 자, 수강학생 등록 그리고 마침이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수강학생 등록이라고 이렇게 자,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자,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 이렇게 돼 있고 이름 나와 있고요. 나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학번별로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 내가 인쇄할 수 있는 화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게 바로 보고서 만들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를 한다? 쿼리를 만들고 폼 보고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 생성한다. 바로 쿼리에서. 그리고 폼은 뭐다? 입력할 수 있는 화면 틀, 데이터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화면 틀이겠죠. 보고서는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생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오늘은 액세스에 대한 기초적인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4가지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말 1급 실기에서 그 2번째 과목 액세스 과목에 대한 이 기초적인 설명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알아두시면 이 액세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